따자하오 고창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럭 김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중국어 시간. 오늘은 중국어의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어 화폐는 무엇인가? 다음에 지폐, 동전, 요즘 핫하고 있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전자화폐의 단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화폐란 무엇인가? 중국어의 화폐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화폐는 ren민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ren민비. 네, 인민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ren민비의 ren에 R, 그 다음에 민의 민, M, 그 다음에 B에 B, 그래서 RMB, 앞자를 따서 RMB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어의 기본 단위로는 위엔이라고 쓰고요. 위엔이라고 씁니다. 기호는 위엔, 그 다음에 Y, 이렇게 CNY, RMB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위엔과 RMB를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죠. 중국어의 화폐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이어서 5번째로 귀축통화되고 있습니다. 귀축통화라는 말은 나라 간에 거래되는 화폐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3대 주요 화폐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중국어 화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네, ren민비, RMB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어 화폐는 ren민비. 네, 잘 읽었습니다. ren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n민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원이라고 쓰고 원이라고 있죠. 하지만 중국어의 화폐를 읽을 때와 쓸 때가 달라요. 보면 쓸 때는 위엔이라고 쓰고요. 위엔이라고 문어로 쓰고요. 콰이라고 읽습니다. 위엔이라고 쓰고 콰이라고 읽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화폐에서 말할 때는 콰이, 쓸 때는 위엔이라고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환율을 보면 중국의 1원, 2위엔이 우리나라에 17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감이 잡히신가요? 그러면 좀 단위를 좀 더 높여서 우리나라 만원이 중국의 화폐 얼마 정도 될까요? 열심히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약 58.1 정도 된대요. 58.1 위안대로 중국어로 읽으면 58块 1毛라고 합니다. 58块 1毛.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중국어의 화폐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지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폐의 앞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뒷면은 중국의 명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원을 보도록 할게요. 일원은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읽을 때 뒷면의 단위가 콰이, 쓸 때는 단위가 위엔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일원은 2콰이, 쓸 때는 2위엔이라고 씁니다. 여기 보면은 지폐의 맨 앞에 보면 여기 꽃이 그려져 있죠? 이 꽃은 난초를 뜻한다고 합니다. 난초는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고결과 정숙함을 뜻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앞의 초상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3담 1월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한자만 읽으면 삼담 인월. 여기 산탄 이회 같은 경우는 여기 항저우시에 있는 서호에 있어요. 여기서 인상서호라는 되게 큰 해수 여기 물 위에서 하는 연극 공연들을 여기서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중국의 호의 3대 섬 중에 시후호의 3대 섬 중에 하나로서 중국의 10대 명승지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 작년에 항저우 다녀왔거든요. 저희 고창북고등학교 다녀왔었죠. 그렇죠. 항저우. 그때 지나갔던 곳이 거기 앞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 주변에 지나갔던 데가 서호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오원이 있습니다. 오원은 우콸이라고 읽고요. 쓸 때는 우웬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콸, 우웬. 마찬가지로 앞에 꽃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오원을 나타내는 꽃은 수선화를 뜻하고요. 수선화는 신비로움과 고결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마오쩌둥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은 어디냐면 산동성에 있는 태산, 중국의 오악산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는 태산이 그려져 있어요. 오원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뒤에가 태산의 그림. 다음에 10원을 보겠습니다. 10원은 읽을 때 10块, 10块 쓸 때는 10元, 10元이라고 씁니다. 또 꽃이 달라졌네요. 꽃은 수선화를 뜻합니다. 수선화. 수선화는 꽃의 황후라고 불리는 월계화는 우정을 뜻하죠. 우정. 수선화라고도 하고 월계화라고도 하겠습니다. 수선화. 우정을 뜻하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뒷면에 산수는 명소는 산샤라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장강에서도 장강에 그 세 개의 협곡이 있어요. 그곳을 산샤라고 뜻합니다. 여기 보면 산이라는 것은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샤는 협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협곡을 뜻합니다. 여기는 장강을 뜻하죠. 20원은 뭐라고 읽냐면요. 20块, 20块. 다음에 쓸 때는 20元, 20元. 여기에 나와 있는 꽃은 많이 본 꽃이죠? 그쵸. 이 꽃은 꽃 중의 군자라고 불리면서 순결과 청순함을 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수는 선생님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산수가 너무 그림 같고 너무 멋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림이라고 합니다. 계림. 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은 광시 장족 자치구가 있는 곳으로서 여기는 소수민족 장족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수가 천하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꿰링 산수이 자天下라고 합니다. 산수는 천하의 계림의 산수는 천하의 제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0원 보겠습니다. 50원. 50원은 50块, 50块. 쓸 때는 50元, 50元. 여기 나와 있는 꽃은 국화를 상징하고요. 국화는 사군자 중에서도 제일 1등 첫 번째로 뜻하죠. 그리고 장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장수를 뜻한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명승고지는 여기는 시장 자치구 보면은 티벳, 중국의 저기 위쪽에 보면 티벳이라는 곳이 있어요. 티벳, 여기 시장 자치구 쪽에 티벳 그쪽 부분에 있거든요. 이게 포탈라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라마교 사원을 뜻합니다. 이 포탈라궁이 라마교의 사원을 뜻해요. 여기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원.
중국에서 가장 큰 단위의 화폐는 100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가장 큰 화폐가 얼마예요? 5만 원짜리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가장 큰 화폐는 100원입니다. 100원은 중국어로 100块, 쓸 때는 200元이라고 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꽃은 매화를 뜻하고요. 매화는 꽃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5개가 오복을 뜻한대요. 그래서 복과 행과 장수와 즐거움과 재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주요 건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예요? 국회의사당 같은 존재,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곳, 인민대회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人民大会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민대회당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집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 우리 동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은 이론부터 있어요. 그리고 이론, 우리나라는 원 밑으로는 없죠. 근데 예전에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원 밑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전이 일각은 우리나라의 10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 밑으로는데 그래서 추가 공급이 중단되어서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 일각도 원래는 화폐로 되어 있었어요. 지폐로. 지폐에 지금 지폐 앞면에 보면은 마찬가지 뒷면은 명성구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면은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소수민족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소수민족의 뭐 장족, 회족 이런 소수민족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지폐는 이제 사라졌고요. 지금 이제 또 동전이 나오긴 하는데 동전도 이제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전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우선 이론. 아까 이론 뭐라고 했어요? 2块. 여기 뭐 빠졌네요? 그쵸? 뭐가 빠졌어요? 块. 块 할 때 뭐예요? K, U, A, I 이렇게 해서 块. 2块 이렇게 써야 되겠죠? 2块. 그래서 1원. 다음에 쓸 때는 2元라고 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쯤에 처음에 무슨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쵸? 1원은 난초라겠죠? 여기 난초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전도 이렇게 생겼고요. 오각. 중국어 각 밑으로도 읽을 때는 마오라고 읽고요. 마오. 그 다음에 쓸 때는 짜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오각은 우마오. 그래서 아까쯤에 만원이 우리나라 돈 만원이 얼마라겠어요? 58.1이라겠죠. 그래서 58块 2毛 이렇게 쓰는 거예요. 58块 2毛 58块 2毛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만원 정도? 하지만 쓸 때는 마오가 뭘로 바뀐다고? 짜오라고 바뀐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일각은 2毛 뭐라고 읽어요? 2毛 그 다음에 쓸 때는 2角라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동전까지 우리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전자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 나가면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가끔씩 중국에 가면 좀 불편한 경우가. 왜냐면 중국에서는 현금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럼 뭘로 하냐면 전자화폐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자화폐라고 하면은 뭐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는 친구들 보면은 삼성 안에 그 핸드폰에 보면 삼성페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안에 카드 인식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굳이 지갑이나 돈을 현금을 챙기지 않고 간편하게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보면은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자화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위챗이 있어요. 위챗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정도? 그래서 여기 위챗페이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신페이 하고 있고요. 여기 이건 알리바바에서 나와 있는 쯔푸파오라는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근데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원래는 이제 중국의 통장을 개설을 하고 통장을 개설을 해야지만이 중국 통장을 개설을 하고 그 안에 돈을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전자화폐로 해서 바꿔서 사용하는 게 보통인데 우선 그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외국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제 쯔푸파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타오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물품 구입할 때도 이거 쯔푸파오 같은 경우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웹을 먼저 그리고 깔아야 돼요. 먼저 보면 웨이신 쯔푸파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웨이신 쯔푸, 웨이신 보면 웨이신은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웨이신 위챗페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여기 돈, 이거 지갑 있죠. 여기 들어가서 스캔을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쯔푸파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은 보통 이 쯔푸파오 알리페이를 대부분 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자화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편리해졌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핸드폰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공과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바코드만 인식을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오바오 물건을 살 수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마트에 가서도 이렇게 결제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바코드 인식을 해서 결제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가냐? 이 QR코드를 읽혀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웨이싱페이나 쯔푸파오 같은 경우는 뭐 상가에 보면 이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나 QR코드를 제 QR코드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QR코드를 제가 인식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국에서도 뭐 생일이나 이럴 경우에 그냥 간편하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생일 축하 멘트와 함께 이렇게 돈을 친구한테 보내준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바오가 옛날에는 봉투에 빨간 봉투 안에 직접 넣어가지고 현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자화폐로 홍바오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하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원위로 읽고 쓰고 다 하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읽을 때는 뭘로 읽고 쓸 때는 뭘로 쓰고 위엔으로 쓴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